자, 이제 내담자 중에서 이제 감정에 좀 접촉하기 어렵다 상담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담자들을 왜 그러는지 먼저 심리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개입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내담자가 연령대를 봐서 50대 이후에 이제 연령대다 그러면 우리가 성격적으로 본인의 성격이 이제 다 굳어진 거죠. 굳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내담자가 감정에 접촉하기 어렵다 그 말은 그 근거가 뭐냐 상담자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제 본인에 대한 조금 어떤 힘든 과거 트라우마나 어떤 이 문제 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거나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할 때 안 한다. 하기 싫다. 지금 안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정 접촉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감정의 접촉이라는 것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왜 이 내담자가 그러는가에 대한 거를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본다면 내담자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현재 지금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할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런 이제 호소 문제가 있다면 할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내 권리적인 부분도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불편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힘들어. 다른 사람이 자녀나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면은 받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의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겠죠. 왜 그럴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원인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가족에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가족에서 그 폭력적인 그런 상황, 아버지의 폭력, 알코올 중독, 폭력, 또 어머니의 그런 폭력의 무방비 상태로 아버지의 폭력에 되게 맞았고 그럼 당연히 어린아이인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맞았으면 당연히 나도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폭력에 온전히 내가 내맡겨진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느껴진 그 마음이라는 게 무능력하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감이 없고 이게 내가 나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두드러 맞으면 이 정도로 가치가 없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두드러 패는 것에서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게 상대가 잘못한 건데 폭력이 범죄고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그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두드러 패는 아버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나를 때리지 하는데 아빠 왜 나를 때려? 때리지 마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게 힘이 약한 아이들은 그 문제를 자기한테서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없다. 내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이렇게 두드러 맞아야 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존재의 흠으로 귀결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책이나 자기의 비하가 굉장히 많아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모아지는 게 자기 셀프에 대한 수치감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라는 수치심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내 존재 자체가 뭐예요? 전부 다 수치심이라는 말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잖아요. 왜?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가릴 수 있으면은 막 가리는 거예요. 막 이걸로 가리고 이걸로 가리고 또 막 이렇게 가리고 막 여러 개로 가리는 거예요. 이 가리는 것을 겹을 여러 가지로 겹을 가리죠. 그러니까 이 가리는 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가린다? 보여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지킨다고 보여주기가 싫은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네. 그런 심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전체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보여주기 싫냐 그러면 내가 내 거를 보여줬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또다시 폭력으로 후려칠까 싶어서 아버지처럼 하고 어머니처럼. 왜? 어렸을 때 경험했던 모든 것은 내가 뭔가 나를 개방하거나 이야기를 내 거의 욕구라든가 뭔가 목소리를 조금만 내면은 그냥 이유 없이 때리는 거죠. 왜? 왜 그런 이야기를 놀리느냐? 이러냐? 저러냐? 내가 욕구를 가지지 않고 침묵 모드, 중립 모드가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처 방식이죠. 생존 방식.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그리고 뭐 한다? 그냥 상대가 원하는, 그 폭력자가 원하는 부분으로 맞춰야 돼. 왜 그랬을까? 그래야 이 폭력의 시간이 빨리 끝나니까, 이 전쟁이 끝나야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제 이 구조가 사고 속에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전체적인 심리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근데 그냥 수치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계속 바라보면 어때요? 이런 나를 계속 바라보면 너무 우울하죠. 이렇게 너무 부끄럽고 정말 쓰레기 같고 정말 이런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대체적으로 우울해요. 2번 척도가 대부분 뜨죠. 그리고 자기 역할, 뭔가 역할만 하려고 그래요. 어떤 역할? 그냥 상대가 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5번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전통적인 성 역할에. 그래서 나의 목소리, 내 거를 뭔가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상담에서 일찍 다루었다면 뭔가 나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다 이렇게 그냥 기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상담 받을 수 있는 기차를 못 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늦은 새로운 50대 후반 60대에 내가 이제 그 기차를 올라타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나를 바라보니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고 이제 인식은 됐어요. 근데 인식하는 것과 내가 나 것을 바라보고 들여다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식은 우리가 머리까지는 되죠. 인식을 하니까 상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그런 어려움들에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이제 배우러 오시는 거죠.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보다 배우는 게 빠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나를 들여다보는 거는 긴 시간, 긴 돈, 이런 돈, 그 돈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담에 공부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이유죠. 사실은 나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공부로서 하니까 인식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다. 그러면 이제 나를 바라보고 하는 것들은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지금 아직 힘아리가 없어요. 우울하고. 그래서 인지적인 접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아, 내가 이랬구나 하고 인지적인 접근은 안전해요. 왜? 머리를 쓰니까. 그러나 정서적인 것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 방이에요. 그 방을 내가 어렸을 때 그 10살 이하에 잠겨놨던 그 방문을 지금 40년, 50년 지난 이후에 그 방문을 연다라는 것은 두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열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인지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구조 자체와 대처 방식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진 분들에게는 상담사가 조급해하면 안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고 이분들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마주 대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분의 이야기를 풀어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